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결국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이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 거래 서비스 표준 모델의 개발과 확산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쉽고 간단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넥슨과 갤럭시 인터랙티브가 일본의 게임 프로젝트 오아시스에 베팅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전략적 자금 조달 라운드에 이어 진행한 공개 토큰 판매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연금투자기관이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CPPI는 올해 7월 말까지 암호화폐 시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불안정한 시장 흐름으로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CEO가 올해 수익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70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으나 올해 매출은 35억 달러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바이낸스가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 약 101%의 담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9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되며 비트코인 채굴 주식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주가는 7.3% 하락했고 사이테크와 사이퍼 마이닝, 테라울프는 두 자릿수로 떨어져 실적이 가장 저조한 주식에 속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킹 마운틴의 축소로 인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결국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인 8일 오후 3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은 종료됐습니다. 이어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에서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로 인해 위믹스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들의 차질이 생겼는데요. 유통량 위반 혐의로 상장 폐지를 당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위믹스 생태계 확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이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 거래 서비스 표준 모델의 개발과 확산 노력으로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문화의 증진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남부발전은 제17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부문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는데요. 남부발전은 지난 2020년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 시 복잡한 REC 거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쉽고 간단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발전 6사의 표준 모델을 확산 적용해 현재는 전체 신재생 거래의 95%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업무 처리 대비 연간 30만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와 관련 이승훈 남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터넷 기술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넥슨과 갤럭시 인터랙티브가 일본의 개인 프로젝트 오아시스에 베팅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전략적 자금 조달 라운드를 통해 신규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자금 조달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펀딩에는 갤럭시 인터랙티브, 넥슨, 프레스토 앱스, 하이퍼리즘 등이 참여했는데요.
오아시스는 전략적 자금 조달 라운드에 이어 진행한 공개 토큰 판매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된 토큰 판매에는 60개국의 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12시간 만에 목표한 금액을 달성한 건데요. 오아시스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유효성 검사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게임 파트너 풀을 확장하며 생태계 전반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캐나다 연금 투자기관이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CPPI는 캐나다 최대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5,29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CPPI에서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조사하는 연구기관 알파제너레이션 랩은 최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비즈니스 연구를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PPI는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만 진행했을 뿐 실제로 투자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암호화폐 시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FTX 사태 등 불안정한 시장 흐름으로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은 셀시우스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1억 5천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 철회를 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CDPQ의 CEO는 과도기에 있는 산업에 너무 일찍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CEO가 올해 수익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올해 실적은 2021년과 비교해 대략 절반 이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0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으나 올해 매출은 35억 달러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인베이스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은 암호화폐 유동성 감소와 루나와 테라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시장이 신뢰도를 잃은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특히 FTX의 파산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FTX 파산 사태에 대해서 관리 부실이나 회계 실수가 아닌 대규모 사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들은 거래소에서 고객의 자금을 가져와 헤지펀드로 옮겼다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낸스가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감사업체 마자스가 발표한 회계 감사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 약 101%의 담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앞서 마자스는 바이낸스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마진 대출 서비스에 대한 담보 자산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비트코인의 경우 바이낸스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101%, 즉 제공한 서비스 이상의 담보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마자스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바이낸스는 거래소가 가진 부채 1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전체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0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해 8월 27일 이후 40% 미만을 유지했으며 10월 15일 40%를 일시 돌파한 바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월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